동욱이 애미야, 여기 강원도다. 오랜만이다. 올해 83살 서울에 거주하시다 강원도로 이사를 간 손이 형님의 전화입니다. 강원도로 이사를 한 후 왕래가 없었던 할머니가 늦은 밤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군겨? 늦은 밤에 우짠 일로 전화를 다 했는겨? 동욱이 애미야, 나 좀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주면 안 되겠어? 부탁할 사람이 동욱이 애미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해봤어. 할머니는 6개월 전에 강원도 외진 곳 요양원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50년을 할아버지와 함께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경수와 딸 경옥이가 있었습니다. 경수와 경옥이를 얻고 10리, 20리길을 걸으면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는 언제나 봄인데 또 누구에게는 항상 겨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단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날도 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우리에게 왔고 언젠가는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시장 모퉁이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하면서 살림이 조금 나아져서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경수와 경옥이에게 밥을 굶기지 않고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언제나 봄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옥이가 시장통에서 뛰어놀다 자전거에 다리가 끼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옥이가 뒤틀린 발로 평생 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경옥이는 자투리 인생을 사는 여자가 되었고 자투리는 나머지 또 다른 자투리 인생을 가진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불편한 몸이라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고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라 경옥이는 가난하고 불편한 삶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아들 경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들 경수는 경기도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 둘을 낳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유, 내 아들. 엄마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도 좋아? 경수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멀쩡한 할머니까지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인데 말입니다. 경수야, 너는 아버지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돼. 엄마도 이렇게 건강하고 간병인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 왜 비싼 간병인을 씁니까? 돈이 썩어 빠져요. 경수는 좋은 요양원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생선 장사를 정리하면서 생긴 돈과 그동안 저축한 돈을 상당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대가라 생각하고 늙으면 돈 아끼지 않고 살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할아버지 치매 증상이 있을 때 며느리에게 할아버지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그야,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도 기억 못할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아버지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욕심이다. 내가 어린 자식들에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며느리와 손자가 올 때마다 봉투에다 현금 20만 원씩 넣어 고맙다고 주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진료를 하기 위해 동행한 간병인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며느리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 진료받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돈을 받아갔던 며느리는 미리 20만 원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뻔뻔하고 양심 없는 며느리로 변해갔습니다. 진료 끝난 할아버지와 간병인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며느리는 돈만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해주고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돈 봉투만 챙기고 몹쓸 물어봐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 부부와 손자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잦은 물질적 보상으로 대신했던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로 성장했는 모양입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들어갈 양로원 찾았어요?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할 것 싹 다 정리하세요. 전화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우리는 양로원 안 들어간다. 우리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그 돈이 전부 엄마 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간다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설마 엄마 아버지 버리겠어요? 집보다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니까요. 전화를 받고 연세 드신 분이라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해서 부산에서 강원도 요양원까지 갔습니다. 코로나 끝난 지 언제인데 병원은 아직 병실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두 분이 어떻게 계실까? 또 불편한 곳은 없을까 하여 아무리 부탁을 해도 병원에 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남의 장소에서만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간호사가 아들보다는 낫다고 섭섭한 웃음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병원 규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 번도 할머님이 계신 방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먼 길 온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멀고 외진 곳에 계셔서 아들이 잘 올 수나 있겠는겨? 아니야. 우리 애들은 자주 찾아온다. 우리에게 잘하는데 내가 갑갑해서 더 이상은 병원에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몸조심 잘하고 또 내 다음에 시간 내서 올 때까지 잘 계시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봄이 지나면 또 돌고 돌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푹푹 찌는 여름날 할머니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고 건강하셨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식에서 딸 경옥이가 울면서 오빠에게 퍼부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오빠 때문이야. 소리를 지르다 불편한 다리가 접혀서 쓰러졌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엄마 재산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어? 그래 놓고 엄마 옆에서 석 달도 안 돼서 부산 네 집으로 내려간 것이 누군데? 어디다 대고 남의 탓을 하고 있어? 남매의 말다툼 앞에서 친척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루같이 전화로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 없다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전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딸 경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병원 가까운 시골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 할머니 곁을 오가며 할머니를 안정시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 경옥이에게는 돌봐야 하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은 허리 통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또 재발을 해서 딸 경옥이는 남편이 있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오빠는 뭐라고 했어? 죽더라도 병원에서 죽으라고 오빠가 말했잖아. 요즘에는 병원에서 죽지 집에서 죽는 사람 없다고. 엄마에게 했던 말 기억 안 나? 아버지가 치매였지만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말했잖아.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아플 수 있다고 했는데 오빠가 왔다 갔다 힘들다고. 그리고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고 요양원에 보냈는 건 맞잖아? 자주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빠는 병원에 몇 번 왔는데? 엄마가 산 사람이라도 살 수 있게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오빠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엄마는 아버지 돌보라고 했지. 그렇게 계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엄마 돌아가시니까 속이 시원해? 아버지도 돌아가시라고 빌지 지금 뭐하고 있어? 엄마 아버지 재산 오빠가 다 가질 거 생각하니까 좋아 죽겠어? 나이가 먹었다고 무조건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무조건 공경받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신 놓은 할아버지는 저렇게 살아 계시는데 건강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곡기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횟수가 더 많아진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집에서도 혼자서 밥해 먹을 수 있고 말짱한 정신을 가졌기에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만들기도 하고 조립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고 살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방에 갇혀 할아버지를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체처럼 가만히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어떤 때는 누구신데 내 방에 들어와 있느냐고 소리 지르고 정신이 약간 돌아오면 집에 가자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딸 경옥이에게 전화하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자기 몸도 불편하고 사위 역시 불편한 몸이라 애만 태울까봐 전화조차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하면 바쁘다고 조금 있다 전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면 아들이 하는 대로 하라고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경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요양원에 매달 돈 안 보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시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연세가 있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 있는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 피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야? 네 돈으로 간병비 줬어? 네 돈으로 병원비 냈어? 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옛날에 장사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돈이라도 남겨줘야지요. 그 많은 돈을 간병하는 사람에게 간병비로 넣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도 보상받아야죠. 아버지하고 엄마는 돈 벌 줄만 알았지 자식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돈 조금 주면서 사 먹으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많이 부러워했죠. 맨날 떡볶이 먹고 라면 먹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은요 밀가루 냄새가 나면서 목에서 넘어가지를 않아요. 경옥이랑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돈이라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못된 자식이라고 이모가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식에게 화분에 물을 주듯 아침 저녁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키웠다면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양아치 자식이라도 지 부모는 모시더라고요. 솔직히 남의 얘기지만 남의 얘기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무서울 만큼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때 과연 그 자식은 어렸을 때 부모의 체온을 느끼면서 성장했을까? 부모는 자식들이 안식처입니다. 안식처를 차버리는 자식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원인하고 결과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병원에서 죽는 것이 자식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독설을 퍼붓는 자식 말의 원인을 부모는 어쩌면 알고 있을 겁니다. 평균 점수도 갖지 못한 부모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식이 잘못하면 저 후레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효도를 주입시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직업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장례식에는 절대 안 가겠다는 사람도 여러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뒤 40년 동안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지인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술 마시고 폭언과 폭력으로 살아가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장례식에 절대 가지 않겠다던 지인은 검정색 옷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만행으로 지금까지 혼자 살아가는 지인입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아버지를 죽기 전에 만나겠다는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한 대 때리고 싶었어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천륜을 저버리는 못된 자식이 되었지만 평생의 분이 확 풀릴 것 같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럽고 더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조금 더 현명한 부모가 되도록 남은 시간을 노력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버림받는 길로 들어왔다면 뿌린 대로 거두었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자식을 무조건 탓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공경받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무조건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무조건 공경받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모란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그럼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좋은 어른, 좋은 부모, 대접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모두 부모는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는 좋은 부모로 살기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고개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